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신 김용진님의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던 김용진입니다. 오늘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지역위원회 주요 원로이신 고문 여러분들, 그리고 또 당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가 저희 가족들도 좀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차별, 패배주의의 벽을 넘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실현시키고자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 정의로운 나라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특권과 차별, 배제가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하고 이를 해결해야 될 정치는 그들만의 세계에 파묻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는 일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정치, 조화의 정치, 국민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회복시키는 역사적 대의에 이천 시민들과 함께 나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정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경기도 이천, 수도권의 가장 끝자락, 거기에서도 가장 시골 산골 마을인 나래리에서 저 김용진은 태어나 자랐습니다. 논이나 밭, 땅 한 평도 없는 집안이 살림을 꾸리시느라 나무찌개를 쥐고 품앗이를 나가시는 어머님의 치마끈을 붙잡고 칭얼대던 꼬마였습니다. 이천은 그런 꼬마 아이를 지금의 저로 키워주셨습니다. 제 가족과 고향 이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꼬마가 이천 시민과 함께 세상에 대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를 키워준 세상에 보답하고자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정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를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바로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따뜻한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맹자는 부항산이면 부항심이라 하였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제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습니다. 경제를 살려라, 곳간을 들려라, 국민의 명령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천에서는 저만이, 김용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희망의 초석을 놓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꿈꾸는 세상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이천이 꿈꾸는 이천의 미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 시민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정치라고 해서 저에게 그리 생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미 30년 이상 경제개혁원, 재정경제원, 또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재정정책을 해오면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여야의 정책이 치열하게 또 첨예하게 맞서는 국회, 여의도 현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많은 친구, 동지들도 생겼습니다. 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천 시민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여의도에서 통하는 힘이 있는 정치인,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이천 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이천 출신의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이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천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한계에 이른 이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 차관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천의 발전을 위한 엔진의 시동을 걸어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규정 발전 도시 이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남부 지역을 지속가능 성장 지역으로 변화시켜 이천 전체의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문화도시 이천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고부가 가치 문화 콘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야겠습니다. 행복 동반 도시 이천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이 넘치면서도 청소년, 여성, 노인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도시 이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년 넘게 경제, 예산 전문가로 쌓아온 지식과 경험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천의 미래를 위한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이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사용 가능한 이천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천의 발전을 위해 이제 집권 여당의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장과 함께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권 여당의 힘을 확실하게 불어넣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임해서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이기겠습니다. 확 바꾸고 싶습니다. 꼭 승리해서 이천 시민의 품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과 발전, 미래의 행복이라는 희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꼭 승리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앞당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저 김용진 이천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의 대변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천 출신의 정치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야 될지, 그걸 위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뜯어고치고 법률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그것을 또 만들어 나가고 하는 과정, 그걸 저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이 우리 지역이 원하는 일, 지역이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국회의원이 제도적으로 규제
규제를 풀고 하는 등으로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천에 내려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과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우리 아들, 딸들이 살게 되는 이천의 미래의 모습, 비전 과연 현재 이천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쌀 등 이 농업 부분 그리고 한때 우리가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산업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쌀 산업 같으면 이제 그걸 제대로 된 6차 산업으로 이제 육성하고 농업 부분을 또 한편으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어느새 우리나라의 이쪽 화성부터 평택, 수원, 용인, 이천에 이르는 반도체 벨트가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경쟁력 있는 현재 반도체 벨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 벨트 내에서 이천이 과연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지금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데 과연 그 인력 양성부터 R&D 그리고 여러 그 관련 협력 업체 등 이런 생태계에서 이천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특화시켜서 또 발전시키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산업에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현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이 있더라도 미래를 탐구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이천의 세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좀 약간 너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재정 전문가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천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저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년도에는 뭐 세수가 3,300억이 들어왔다가 내년에는 뭐 500억도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내역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시면은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 국회 통과 기준으로 9.1%입니다. 정부안 지출할 때 9.3% 지출했는데 한 1,200억 정도 삭감돼서 9.1% 정도 아마 최종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9.1%의 내역을 보면은 그 중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거의 전년보다 늘어나지 않는 수준이거나 오히려 약간 줄어든 수준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 5조 정도씩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여건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내년도 각 지방에 대한 교부세는 전년 수준 최소한 물가 또는 성장률 수준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기대할 수 없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근데 또 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되게 이 재정을 다루다 보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뭐랄까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변동성이 이제 심하거든요. 근데 재정을 관리할 때 3,300억이 다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 벌렸다가는 그 다음 해에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벌렸던 사업에 다음 연도 물려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새로 신규 사업이라 해서 대체로 설계비 정도는 들어가는데 다음부터 이제 건축비 같은 게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비가 이런 문제들 또 그 다음에 돈이 있을 때 다음 연도까지 계속 물려가는 그래서 되게 고정적 경비 쪽을 많이 늘리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다보는 해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쉽게 개선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또 내년 이후 반도체 산업의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 그 세수가 이 금년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거기에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수를 늘리는 지방세수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방법인세 있고 지방소득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우리 그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부분도 차지하는 소비세, 지방 소비세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그 지역의 경제 활력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결국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그리고 가장 큰 또 세수 중에 하나가 취득세, 등록세 또는 우리 재산세 이런 것들인데, 그 자체가 다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를 늘리는 길은 다른 여건의 변동이 없다면 경제 역시 관계가 되고요. 그를 위해서는 이천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또 활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원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그런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경선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2월 17일이 경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을 먼저 얘기한다는 건 좀 이르지 않나,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다. 이거는 저는 이제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조금 되지만은 그래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에 당연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이천 시민들께 신고를 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험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쓴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그때 이제 제가 입당을 할 때 아마 중앙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이익규 의원님이 당선된 이후로 그 뒤로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는 새천년민주당이 됐든 이게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앙당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그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압승을 했고 시장님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도의원님, 시의원님 보면 압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회는 기존에 그 김정수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갖고 탄탄하게 잘 그 조직을 다지고 꾸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은 저는 그래서 승리 자신한다고 또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량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이 역량이 있고 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의지가 있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험지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면은 저는 얼마 전까지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었고 나라 살림 꾸리면서 그 나라의 세입을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상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런 중앙과 지방과의 그 자원의 배분 문제,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합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주세 같은 경우에 현재 보면 주세 수입의 대부분은 다시 또 교육이라든지 또 지방으로 또 오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이걸 전격적으로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생산지 기준으로 주세를 다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지방에서 보면 그 주세를 술을 소비하는 것 중심으로 하자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굉장히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생산하는 곳으로 하든지 소비하는 곳으로 하든지 또 어떤 경우는 또 판매하는 곳 기준으로 하자. 그러니까 주류 도매상들의 소재지 이 기준으로 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주류 도매상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경계를 다 텄습니다. 규제 완화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특정 영역에 대해서 주류 도매 그 독점권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천의 도매당이 원주까지 가서도 팔고 용인 가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면이 많더라.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내년도 그 세입 예산, 특히 그 중에서도 국세 세입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뭐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뭐 격의 없이 하여튼 뭐 토론하고 그러면은 서로 이해하고 또 때로는 뭐 의미 있는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점심시간이 되니까 역시 이 워라밸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낙하산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낙하산이다 아니다를 제가 설명드리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낙하산이든 아니든 저는 관계없이 진짜 누가 제대로 그 역할,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보고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안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여태까지 뭐 한 거 있느냐, 저는 제 자랑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거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다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제주도에서 아니면 목포에서 강진에서 거기서까지 다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천은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아마 이천에 있는 모든 사업은 제소를 거쳐갔다고 보시면 그냥 맞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천과 관련해서 때로는 이천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던 모르고 있던 사업도 거꾸로 만들고 찾아서 다 열심히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요 기술 저기 세라믹 기술은 그렇게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뭘 어떻게 그런 어떤 경로로 이천에 그 자리를 잡게 됐을까요? 뭐 장애인 훈련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천에 그 성남 장원 자동차 전용도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애환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백사 쪽에 국지도 70%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참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재정을 한 사람이니까 예산한 사람이니까 풀어나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풀어나가는 방법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 문제 사실은 정치인은 우리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의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은 정책이나 시민들을 위한 정책,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여기에 발전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발전소가 열심히 생산을 하면은 그 생산된 것들을 다 중앙 필요하면 거기 생산된 것들을 하느냐고 이 자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 동원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정책을 좀 아쉬웠던 거지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잘 안 되는 좀 덜 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턴트라는 말을 중간에 쓴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미래를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자원을 동원하고 하는 것에 제가 시청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그래도 그쪽에 재정이나 경제 정책의 전문가로서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은 확실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자원을 확보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 기획재정부를 이천시 경기도를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저만큼 그런 일에 능통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가 보면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지금 역할이 좀 많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제도나 틀을 만들고 그래서 실제 그 집행하는 부분은 이쪽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큰 틀, 제도적인 큰 틀은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습니다. 특히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문제, 그 다음에 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
그 공적 부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그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수준이 아직도 미흡한,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 그 제공대 쪽의 기능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래서 그쪽에 수준을 높이는 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준을 높이는 길이 남아 있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우리 이천 지역사에서도 보면은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꽤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받았던 부분이 중복해서 또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전달망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이런 것들의 전달망을 촘촘하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게 그 틀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한 번 더 나가면은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사회 공동체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러한 그 전반적인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금 정치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지금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정책 공약을 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개발해서 담아서 그리고 그때 가서 한번 우리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여기 있는 출마 선언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는 이미 시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구상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그런 궁금증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저를 도와주시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저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 기자회견은 마치고요. 바로 기념 촬영으로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점심 늦어졌는데요. 아주 맛있는 점심 드시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까? 자,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축하.